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친정이 좋아서 피곤할 텐데 쉬라고 해. 너는 원래 집안일 잘하잖아. 그 말과 함께 저는 새벽 5시부터 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2살 박수진입니다. 결혼 3년차 막내 며느리죠.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지옥 같은 하루. 다른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는데 저만 부엌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계셨다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추석 명절 새벽 5시였습니다. 남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는 일,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며느리 윤미선 씨와 둘째 며느리 최지혜 씨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거든요. 명절 아침인데도 그분들은 편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전 다 부쳤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부엌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빨리빨리 해. 제사 시간 다 됐잖아.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죠.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잔소리만 하셨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면서 말이에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무친 나물을 맛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수진아, 너 요리도 제대로 못하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에이, 그냥 이거라도 내놔야지. 시간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고는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침 9시, 드디어 제사상을 다 차렸어요. 혼자서 4시간 동안 일한 결과였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어요. 제사를 지내야 했거든요.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형들과 함께 절을 올렸어요. 저는 다른 며느리들과 함께 뒤에서 절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만 계속 지시를 하셨습니다. 수진아, 술잔 좀 가져와. 수진아, 국 좀 더 데워.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그냥 서 계시기만 하면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분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오직 저한테만 일을 시키셨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저는 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때 시누이 박지영 씨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옳게, 우리 애들 숟가락 좀 가져다 줘요. 빨리요. 저는 부엌으로 뛰어가서 숟가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시 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손이 너무 빨라서 접시가 덜그럭거렸습니다. 조심해, 수진아. 접시 깨트리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둘러앉아 음식을 드셨죠. 하지만 저는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오가며 부족한 반찬을 채워야 했거든요. 수진아, 김치 좀 더 가져와. 수진아, 물 좀 떠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호칭이었어요.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식사가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지혜야. 너희는 친정 다녀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수진이가 설거지 다 할 거야. 큰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죠. 어머님이 최고세요. 두 분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편하게 쉬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접시가 100개는 넘었어요. 냄비, 프라이팬, 도마, 칼, 온갖 주방기구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손이 물에 불어터질 정도로 오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잠깐 도와주려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냥 물만 마시고 가더군요. 진우야, 나 좀 도와줄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 수진아. 형들이랑 고스톱 쳐야 해서 어머니가 형들 심심하지 않게 같이 놀아주래.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1시간이 지나서야 설거지가 끝났어요. 손은 쭈글쭈글 불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어요. 청소를 해야 했거든요. 거실 바닥을 닦고 부엌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였죠. 저는 잠깐 소파에 앉아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수진아, 이제 점심 준비해야지. 다들 배고프다는데. 점심을 준비하라는 말에 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 설거지를 끝냈는데 또다시 음식을 만들어야 했죠.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밥도 다시 지어야 했죠. 다른 며느리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좀 쉬라고 해. 너무 피곤할 테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죠. 다른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30분쯤 지나서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국을 나눠 담으며 서빙을 했죠. 어머님 맛있겠어요. 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큰 며느리 친정 갔다 오느라 고생했지. 그리고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또 굳어지시더군요. 수진아, 이 찌개는 왜 이렇게 싱거워? 너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아침에는 짜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싱겁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시누이가 낄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올케 요리 실력이 예전만 못한가 봐요. 요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나? 온몸에 열이 올랐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식사 시간 내내 저는 서서 부족한 반찬을 채웠습니다. 앉아서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이것저것 요구하셨죠. 수진아, 김치 좀 더 가져와. 이게 다야? 수진아, 물 좀 따라줘. 수진아, 휴지 좀 가져다 줘. 마치 하녀를 부르듯 저를 불렀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즐기고 계셨어요. 아무도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과일을 깎아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지혜야. 너희 오늘 친정에서 받아온 선물 있다며? 어디 좀 보자. 네, 어머님.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두 분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다시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죠. 접시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빨개지고 화끈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죠. 그때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와주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물을 마시러 온 거였죠. 옳게 설거지 좀 빨리빨리 해요. 우리 애들 후식 먹어야 하는데.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신우이는 물을 마시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과일을 깎았어요. 사과, 배, 포도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그리고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과일 준비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일 접시를 보시더니 또 한마디 하셨어요. 사과는 왜 이렇게 크게 깎았어? 먹기 불편하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만 말할 수 있었죠. 오후 3시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나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남편과 형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더군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줄래?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형들이랑 놀아줘야 해서. 어머니가 형들 심심하지 않게 하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내보다 어머니가 중요했거든요.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셔서 메뉴를 정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불고기 해. 그리고 찌개도 다시 끓이고. 아침에 만든 거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 또다시 요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는 로봇처럼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불고기를 재우고 야채를 썰고 찌개를 끓였어요. 2시간 가까이 걸렸죠. 그 사이 다른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제가 만든 불고기를 보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불고기는 그럭저럭 괜찮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또다시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3번째 설거지였죠. 손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눈을 감으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초인종 소리에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가셨어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례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계셨죠. 바로 제 친정 아버지 박상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제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사돈 어른이세요? 어머,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딸 보고 싶어서 그냥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아버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버지의 평범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군요. 무시하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아버지는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아, 명절인데 딸 얼굴 보러 왔지. 안 될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제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계셨어요. 제 지친 모습을 보신 거죠.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사돈어른. 그런데 차는 어디 두고 오셨어요? 아,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택시를 타고 왔다는 말에 더욱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부유한 집안이라면 자가용으로 왔을 텐데 말이에요. 수진아, 사돈어른 물 좀 가져다 드려. 시어머니가 제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아버지께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제대로 대접도 못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물을 받으시며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보셨어요. 두 분은 편하게 과일을 먹고 계셨죠. 사돈댁 며느리들이 참 많으시네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네, 아들이 셋이라 며느리도 셋이죠. 큰 며느리는 친정이 은행 다니고 둘째 며느리는 교수 집안이에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덧붙이셨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뭐 평범한 집안이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수진아, 내 아버님께 과일 좀 깎아드려. 시어머니가 또 지시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사과를 깎았어요.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아서 아버지께 드렸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과일을 받으시며 제 손을 보셨어요. 퉁퉁 부은 손, 물에 불어터진 손.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손이 왜 이래? 아, 이게요. 설거지하다 보니 그냥 좀 불었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죠. 남편 박진우가 형들과 함께 거실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명절 인사드리러 왔지. 남편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형들은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는 다시 고스톱판으로 갔어요. 예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충 대하셨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사돈어른,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드세요. 수진아, 아버님 수저 좀 가져다 드려. 또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수저를 가져왔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제가 앉지도 못하고 서서 반찬을 나르는 모습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사돈어른은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조그만 사업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장사는 잘 되세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조그만 사업이라는 말에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한 거죠. 식사 중에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물 좀 가져다 줘요. 목말라 죽겠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녀처럼 대접받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모든 걸 지켜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 보신 거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지혜야, 너희는 쉬어. 설거지는 수진이가 할 테니까. 아버지 앞에서도 여전히 차별하셨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거실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향했죠. 아버지가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수진아, 항상 이렇게 지내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를 참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참으셨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버지. 시댁 생활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리고는 거실로 돌아가셨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너무 창피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시당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밤 10시쯤 일어나셨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늦었네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돈어른. 시어머니는 배웅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저만 현관까지 나가 아버지를 배웅했죠.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수진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조금만 참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았죠. 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시댁의 갑질은 계속됐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에 시댁으로 와.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큰형님 부부와 둘째 형님 부부가 와 계셨어요. 시누이도 남편과 함께 와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죠. 왔어? 빨리 부엌 가서 저녁 준비 도와.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분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직 저한테만 일을 시키셨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다듬어야 할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혼자서 다 해야 하는 양이었죠. 양파를 썰고 감자를 깎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다른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수진아, 밥 다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국을 나눠 담으며 서빙을 했죠.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찌개를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야? 간도 안 맞네.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선이나 지혜가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칭찬하시며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 두 분은 민망한 표정으로 웃기만 했어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청소 좀 와서 해줄래요? 애들 돌보느라 정신없어서.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시누이 집 청소를 제가 왜 해줘야 하는 건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아, 네.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시간 되면이 아니라 꼭 와야 돼요. 어머니도 가라고 하셨으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수진아. 시누이 좀 도와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한테만 요구하셨어요. 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죠. 식사가 끝나고 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에서 쉬고 계셨죠.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를 닦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친정이 평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남편은 형들과 거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죠.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갑을 꺼내셨어요. 미선아, 지혜야. 너희 오늘 와줘서 고마워. 이거 받아. 두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각자 10만 원씩이었어요. 두 분은 기뻐하며 받았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어머니는 나한테만 그러시는 걸까?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그냥 참아.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형수님들은 편하게 쉬는데 나만 일하잖아. 그것도 참으라고? 어머니가 너한테 일 잘한다고 믿으시는 거야. 그만큼 인정받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편만 드는 마마보이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버지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제 상태를 아셨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 다른 며느리들과의 대우 차이, 남편의 무관심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아버지가 다시 갈게.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시면 더 불편하실 텐데. 아니야. 아버지가 직접 봐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뭔가 결심하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시누이 집에 청소를 하러 갔어요.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시누이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설거지는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죠.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까지 했어요.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죠. 올케, 고마워요. 역시 올케가 제일 잘해.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주말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한 거죠. 남편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누이 집 청소하러 간 걸 알면서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여보, 청소 다 했어?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수진아, 다음 토요일에 시댁 간다. 아버지를 믿어라. 짧은 문자였지만 힘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았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오늘 시댁에 와. 시아버지 생신이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생신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도착하니 역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먼저 와 계셨어요. 어서 와, 수진아. 빨리 부엌 가서 음식 준비해.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계셨죠. 부엌에는 준비할 재료가 엄청 많았어요. 미역국, 잡채, 전, 갈비찜까지. 혼자서 다 해야 하는 양이었습니다. 2시간 넘게 요리를 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아버님 생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거죠. 저는 부엌에서 얼른 나가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수진아. 시아버님 생신인데 축하드려야지. 아버지는 시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뻐하시며 받으셨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또 왔다는 표정이었어요. 사돈어른, 거실에 앉으세요. 수진아, 아버님 물 좀 가져다 드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아버지께 드리고 다시 요리를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편하게 앉아 TV를 보는 모습, 저만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 다 보고 계셨죠? 수진이는 혼자 일하고 있네요. 아버지가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수진이가 원래 요리를 잘해요. 그리고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친정일로 바빠서 오늘 오느라 피곤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하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지켜보고만 계셨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생신상 준비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미역국을 보시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수진아, 이 미역국 색깔 좀 봐. 너무 탁하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아니야, 그냥 이거라도 내야지. 시간이 없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가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친정이 좋으면 며느리도 다르구나. 큰 며느리나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일부러 크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아버지도 들으셨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 생신상이었죠. 자, 다들 건배합시다. 아버님 건강하시길. 시어머니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건배를 했어요. 저는 서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드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미역국이 별로네. 간이 안 맞아. 아버지 앞에서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셨어요. 아버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올케 요리 실력이 요새 왜 이래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큰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오늘 음식이 좀 그렇네요. 모두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수진아, 물 좀 가져와. 시어머니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서빙을 하며 눈물을 참았죠.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지혜야. 너희는 쉬어.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는 지갑을 꺼내 용돈을 주셨습니다. 각자 15만 원씩이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두 며느리는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저는 또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아버지가 저를 따라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수진아, 항상 이런 식이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 저 사람들이 널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참아서는 안 돼.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떨리고 계셨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바닥 좀 닦아. 음식 흘린 데가 있네. 걸레질까지 시키셨어요. 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 너무 창피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네, 사돈어른. 제 딸이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 똑똑히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어른?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서 쉬는데 제 딸만 일하더군요. 이게 며느리 대하는 예의입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집안일에 참견하시는 겁니까?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요? 이렇게 한 며느리만 노예처럼 부리는 게 당신네 집 방식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이 왜 이러세요? 우리 집안일인데 상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신우이를 쳐다보셨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 딸이 당신네 집에서 하녀가 아닙니다. 며느리예요. 사람이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기세에 눌린 거죠.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집에 가자. 이런 데서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아버지, 가자.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사돈어른, 잠깐만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버지는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신었죠. 앞으로 제 딸을 어떻게 대하실지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더 이상은 안 돼.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안 돼. 내 딸이 저렇게 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뭔가를 결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저번에는 사돈 어른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너 혹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니? 아니요, 어머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사돈 어른이 그렇게 화를 내신 거야?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시어머니는 제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험담을 했다고 생각하신 거죠. 어머니,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보신 거예요. 됐어. 다음부터는 조심해. 내 아버지 앞에서 일 안 시킬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버지가 올 때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틀 후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시댁에서 연락 왔니? 네, 아버지.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 저는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괜찮으세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돼. 이대로 둘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우리 회사가 갑자기 감사를 받는데. 감사? 무슨 감사? 모르겠어. 갑자기 본사에서 내려왔어. 우리 부서만 집중적으로 조사한대.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큰형님한테도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다니는 회사도 갑자기 감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세 형제가 다니는 회사가 동시에 감사를 받다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내 아버지 전화번호 좀 알려줘.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그냥 빨리 알려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만나자고 하시더구나. 아버지랑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정말요? 무슨 일 때문에요? 아마 아들들 회사 일 때문일 거야.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아버지가 하신 일 같았어요. 아버지, 혹시... 응. 아버지가 한 거야. 3명 다 우리 그룹 계열사에 다니더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였다는 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버지, 그게 무슨... 수진아, 아버지 믿어.
이제 내가 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사흘 후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저도 함께 갔죠. 시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진이를 함부로 대한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아시는군요. 사돈어른, 부탁입니다. 아이들 회사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셨어요. 사돈댁, 제 딸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사돈어른이 그런 큰 회사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제가 큰 회사를 해서가 아닙니다. 제 딸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숙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진심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사돈어른.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이라도 제 딸을 함부로 대하시면 그때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찻집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 괜찮을 거야.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래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앞으로는 힘들면 바로 말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네, 아버지.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와 똑같이 대하셨죠. 하지만 진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정말 반성한 건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이번 명절에는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도 같이 음식 준비하기로 했어. 너만 힘들면 안 되니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변하신 걸까요? 명절날이 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계셨어요. 옳게, 우리 오늘 같이 준비해요. 네, 고맙습니다. 세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만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나눠서 했죠. 시어머니도 부엌에 오셔서 직접 도우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할게. 너 좀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했어.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했어요. 진짜 변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연기하는 건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의 태도는 여전히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다른 며느리들과 똑같이 대하셨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마치 억지로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아버지 팔순 잔치 때문이었죠. 저는 다른 며느리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 명이 함께 일했죠. 수진아, 이거 내가 할게. 큰 며느리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확실히 예전과는 달랐죠. 오후 3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가셨죠. 어머, 누가 왔을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상민 회장님의 비서실장 강철호입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이라니, 회장님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도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계셨어요. 손에는 명함과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죠.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십니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강철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박수진 양의 시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그럼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팔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대신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강철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을 받아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호그룹 회장 박상민. 국내 3대 재벌 그룹.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죠. 그 회장이 바로 제 친정 아버지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명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도 현관으로 왔어요.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강철호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회장님께서 시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철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진우 씨, 박준혁 씨, 박준호 씨께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형님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황급히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무슨 내용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저한테 건넸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5호건설은 저희 5호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지난 한 달간 귀하의 업무 태도와 가정생활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남편은 회사에서도 무능합니다. 앞으로 한 달 내에 태도 개선이 없으면 인사 조치하겠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세 형제 모두 아버지 그룹의 계열사에 다니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사돈 어른이 그런 분이셨다니. 강철호는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입니다. 하녀가 아니라고요. 앞으로 박수진 양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강철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미안함, 두려움,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수진아. 네, 어머니. 너 왜 진작 말 안 했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들도 고개를 숙이셨어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옳게, 아니 수진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두가 제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신분이 드러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뻤지만 씁쓸했어요. 결국 돈과 권력 때문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니까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너무 미안했구나. 내가 몰라봤어.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소. 수진이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해.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니,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아니야.
어머니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물 같았어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우리도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있었네요. 아니에요, 언니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제 친정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를 무시했잖아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진심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다른 며느리들이 모든 걸 준비하셨죠. 수진아, 너는 그냥 앉아 있어. 우리가 다 할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쉬어야 해.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어머니 믿어줄 수 있니? 네, 어머니. 믿어볼게요.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비서실장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래, 수진아. 놀랐니? 네, 많이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를 하시는 줄 몰랐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신분을 숨기고 싶었어요. 이제 시댁에서 함부로 못할 거야. 네, 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시댁이 진심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아버지의 힘이 무서워서 연기하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존중하셨고 다른 며느리들과 공평하게 대하셨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명절에는 외식하자. 내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어머니, 괜찮아요. 집에서 해드릴게요. 아니야.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이번에는 밖에서 편하게 먹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명절 당일 온 가족이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예약하셨다고 했죠. 어머니, 이런 데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 수진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사람이 아니라 하녀처럼 대했지. 어머니, 아니야. 들어줘. 어머니는 친정 배경만 보고 며느리를 차별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큰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도 미안해. 너 혼자 일할 때 우리는 편하게 앉아만 있었잖아.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수진 씨.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할게. 신우이도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올케한테 청소까지 시키고 용서해 주세요. 모두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다렸던 사과였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언니들. 다 잊어요. 고마워, 수진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여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너를 우선으로 생각할게.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수진아, 사랑해. 앞으로 잘할게. 나도 사랑해, 여보.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댁에서 다들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진심인 것 같니? 네, 아버지. 진심인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아버지도 안심이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야. 아버지가 딸을 지켜주는 게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어머니가 할게. 너는 쉬어.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거실에서 쉬고 있었죠. 언니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우리가 다 할게.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했잖아. 시누이까지 부엌으로 가서 도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돌아가면서 명절 음식 준비하자.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래. 이번에는 큰 며느리가, 다음에는 둘째 며느리가, 그 다음에는 수진이가. 이렇게 하면 공평하잖아. 처음으로 공평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똑같이 대하셨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 봉투를 주셨어요.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받아.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어머니 마음이니까 받아줘.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아, 너 정말 착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용서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어머니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평생 너한테 잘할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죠. 명절 때도 새 며느리가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직접 도우셨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일했죠.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고 저를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더 이상 마마보이가 아니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시댁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환영받는 손님으로 오신 거였죠.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돈댁.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맛있는 차 준비할게요. 시어머니는 직접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와 함께요. 저만 일하는 게 아니었죠.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아버지. 행복해요. 다행이다. 아버지도 이제 안심이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버지께 정성껏 음식을 권하셨죠. 사돈어른, 이거 드셔보세요. 수진이가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우리 딸 요리 실력이 좋죠? 네, 정말 훌륭해요. 제가 그동안 몰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 제 딸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걱정 마세요. 이제 수진이는 우리 집의 소중한 딸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악수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응,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극복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고.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아버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보여준 인내와 노력 때문이었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아버지도 모두 제 편이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